지금 2030 세대가 저는 정치에 가장 무관심한 세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천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사업 임대영 시의원이 이번에 발의했다고 예, 맞아요.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와서도 자랑 엄청나게 네, 했어요. 그래서 자랑 한번 해달라고 해가지고. 아, 그랬어요? 예. 유정복 시장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습니다. 10점 만점에 5.5점? 1470님 박민혁 의원님 목소리가 성시경 같아요. 화이팅. 아까 보니까 예. 교회버스 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영입니다. 오늘은 인천 연수구의 국민의힘 박민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보연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마침 또 두 분의 청년 의원이다 보니까 오늘 청년 정책, 인천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각 세대가 따로 거주를 하거나 따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을 만들다 보면은 그것은 오히려 또 다른 역차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초저출산 시대 속에서 그래서 가장 그런 중요성들이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청년 정치인이면 네. 청년 다 대변에서도 오버해가지고 아 이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가가면 오히려 저는 반감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핫하게 대두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뭐 GDP라든지 이런 경제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지만 개인이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시간, 취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일자리에 불안감을 느끼고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 이런 것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런 불안감에 살고 있는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30 세대가 저는 정치에 가장 무관심한 세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매력적이지 않은 콘텐츠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치인데 우리가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천의 청년층의 분포율 타도시와 비교한다면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층이 꽤 비율이 되는데 이러한 인구 분포에서 나타나는 청년층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6개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 인천광역시에서 오히려 청년 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더라고요. 결국에는 인천시가 청년들이 거주하고 정주해 나아가기에 그렇게 매력적인 도시가 아님을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된 역할을 하는 청년층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곧 경제활동 인구가 앞으로 점점 인천에서 사라지면서 인천 경제가 침체 위기로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까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천시 청년 정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일자리 분야 청년 정책들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크게 눈이 띄었던 거는 인천 청년 포털이라는 사이트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청년 정책이 여태까지는 행정 위주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책을 공급하는 사람들 위주로 업무가 진행되어 왔지 전혀 청년들을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지금까지와 비해서 그 방향성에 있어서 이번에 보니까 3개월 만에 방문자가 30만 명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행정적인 중심이 아니라 정말 수요자 중심으로 청년 정책이 좀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중에서도 일자리라고 하면은 그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해외 진출 기지 사업이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해외에 최대한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만 있어서는 우문한 개구리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제가 프로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야구가 항상 국내 야구할 때는 항상 제일 높은 수준인 걸로 알다가 국제 대회만 나가면 항상 좀 아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것이 저는 이제 해외와의 경쟁력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실생활과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그렇고 뭐 공무원, 사기업 할 거 없이 모두 해외에 많이 나가서 많이 보고 배우고 오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천시가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다. SSG예요? 맞습니다. 아니 본인은 좀 해외 나가셔서 뭐 좀 공부라든지 한 거 좀 뭐 아니면 연수 같은 거 한 거 있으세요? 어떠세요? 본인요? 중고등학생 때는 대안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커리큘럼 자체가 국내 대학이 아니라 미국 대학을 가는 코스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는 잠시 유럽에 또 다녀온 적도 있고 그리고 대학교 자체는 이제 코로나 사정상 미국은 가지 못하고 졸업은 했습니다. 주거와 관련된 분야, 뭐 일자리 분야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있다. 그러면 얘기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주거 분야의 지금 공약을 살펴보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기존에 있던 걸 좀 확대한다든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률 지원 이거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두드러지는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월세 지원 사업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인천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이 잘 이루어졌다고 또 성과가 잘
낮다고 평가하려면은 청년들이 피해를 본 전세 사기 문제가 해결이 예. 됐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인천시에서 지난해 최초로 시행을 했었어요. 저 예. 그거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정부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 당의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그거 너무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오.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때 같은 또래에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그런 거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 원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바로 그런 정책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예. 올해부터 예산이 삭감돼서 1년만 전 청년을 대상으로 했다가 올해부터는 미취업 청년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모든 정책이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예. 줬다 뺏는 게 참 그렇거든요. 이럴 거면은 차라리 처음부터 제안해서 하지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한다. 약간 거시적인 관점으로 대부분 되어 있더라고요. 정책을 예. 보니까 인턴십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에 있어서 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 있는데 이자 지원은 좀 상당히 좀 영향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성인이 되고 났을 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이 물론 이제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학자금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예. 그러면서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사실 대출이 어떻게 보면 성인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잖아요. 근데 예. 그럼에 있어서 초반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큰 혜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이것이 또 예. 이제 뭐 학교별로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또 다른 어떤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예. 지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우려도 하고 있긴 합니다. 예. 노동이 어렵다거나 장애가 있어서 일을 하기가 어렵다거나 그런 청년들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모든 청년보다는. 거의 여기 박민혁 의원님 얘기하다 보면 거의 성인 군자와 대화하는 기분이 드. 아니. 예. 다음은 복지 문화 분야 공약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립 준비하는 그런 청년들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청년들이 우울증이 많이 심한데 이런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그런 마음을 좀 달래주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또 가장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예. 또 인천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사업 이거 김대영 시의원이 이번에 발의했다고 예. 맞아요.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와서도 자랑 엄청나게 네, 했어요. 그래서 예. 또 자랑 한번 해달라고 해가지고.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좋은 고향입니다. 네, 예. 사실 항상 김대영 시의원이 말했던 게 나라에 복무하라고 이렇게 예. 끌고 그 군대에 갈 때는 우리 아들 이러면서 다치면은 너네 아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말들이 우스갯소리로 넘어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예. 우리 국가에서 또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되고 챙겨줘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김대영 시의원이 참 발의 잘한 것 같고요. 예. 군복무 하는 동안에 뭐 다치거나 아니면 질병 또 만약에 뭐 사망까지 이르게 되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예. 그럴 경우에 지원금 같은 그런 보험제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이제 참여 사실 쉽지만은 않거든요. 장벽도 많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성세대 정치 참여층은 대부분 본인만의 것을 다 이뤄놓은 상태에서 예. 대부분 참여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본인의 삶을 거의 내려놓고 지역 활동에 매진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본인의 것을 더 내놓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금전적인 부분이 사실 제일 크지만 그런 것들이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정치를 하기에는 더욱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예. 지금 청년기본법상에 벌써 19세부터 34세인데 예. 그러면 10대, 20대, 30대가 공존하는 그런 청년층이거든요. 또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예. 지정하는 그런 청년층의 그런 나이대도 다르고 그래서 정책들도 다양하고 이게 참 산재되어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그 두 글자 틀 안에 가두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 시스템 개편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노력을 하고 예. 싶습니다. 유정복 시장의 이제 청년 정책에 한해서 지금 우리가 청년 정책에 대한 복지 분야, 뭐 교육 분야, 뭐 일자리 분야 조금씩 살펴봤잖아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 중심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변화를 시킨 게 가장 크지 않나. 국가적으로도 가장 크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교통 예. 분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한테 결국 가장 원하는 것은 교통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그것이 거시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길이다. 10점 만점에 5.5점?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정책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특출난 무언가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늘상 해오던 거를 이어서 조금 덧붙여서 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생각을
생각을 해요. 박남춘 시정부가 어느 정도 수채화를 그려놨다고 하면은 유정복 시정부는 그 위에 약간 유화를 꾸덕하게 바르는 정도. 그래서 사실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뉴홍콕시티 사업 이런 과하게 규모가 큰 사업만 홍보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유정복 시장이 과연 청년에 관심이 있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체계화가 돼가고 있고 청년 정책 담당 관신을 만든 거 저는 그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1470님 박민혁 의원님 목소리가 성시경 같아요. 화이팅. 아까 보니까 덕담을 하나 보내주셨고요. 6937님 저는 딸 가진 엄마지만 한창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몇 년을 소비하는 군인들에게 제대해서 무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라고 하면서 딸 가진 엄마인데도요. 군대 갔다 온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적 인전 시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